자, 트럼프 대통령 오늘 방한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김정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서해상에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식을 두고 유연한 외교 아니면 깜짝 쇼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트럼프가 사실 좀 이제 럭비공 같은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죠. 그리고 거래 기술이라는 본인이 쓴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이 어떤 목표한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이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쓰기도 하는 그런 이제 아주 대범한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은 자기가 상대하기에는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김정은한테 먹힌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트럼프 이제 북한에서 순항 미사일 쏘면서 만나자는 제안에 순항 미사일로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정도는 이제 봐줄 수 있어. 그 정도는 애교지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과 우리나라와의 경쟁 차이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지구와 달까지 거리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국력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나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계속 만나자고 얘기를 한다. 비록 김정은이가 순항 미사일 쏘면서 트럼프 면전이 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도 지금 한반도에 이건 국가 보안 상황이어서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지만 항공모함이 몇 대가 와 있거든요. 근데 항공모함이요. 항공모함 한 대가 한 국가와 몇 개월 동안 전투를 하신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전투를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게 여러 대 와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지금 든든한 자기의 어떤 그 방어 체계가 트럼프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애교 수준을 보는 거고요. 자기가 원하는 바, 즉 빅 이벤트, 전 세계의 시선을 모으기 위한 노벨 평화상으로 가기 위한 지름길인 김정은과의 빅 이벤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뻐꾸기를 날리면서 김정은한테 만나자고 제안을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실제 판문점 근처의 카페가 통으로 좀 비워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모들을 가지고 통으로 그걸 다 빌렸대요. 그러면서 그 안에 다 이제 보안 시설 점검도 하고 거기서 만난다면 어떻게 만남을 하겠다는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도 하고 모의 훈련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만날 가능성은 일단은 한 절반 정도 되겠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김 위원장의 좀 속내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북한이 언제 뭔가 협치가 되고 협의가 되는 그런 상대였습니까? 뭐 워낙 북한은 늘 벼랑 끝 전술을 펼치는 게 그들의 외교 전술이었습니다. 근데 그에 만만치 않은 것이 또 트럼프죠. 트럼프 역시 정말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럭비공 그리고 확실한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만남은 정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의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지난 그 판문점 회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깜짝 이벤트로 이렇게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각각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아주 고도의 외교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북한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말이 있을 겁니다. 트럼프 2기 정권 들어와서 한 번도 북한의 그 대화를 물꼬를 텄다거나 뭐 자원을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텐데 그래도 미사일 날립니다. 벼랑 끝 전술을 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본인들이 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이게 그냥 뭐 인정한다라고 말한다고 인정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국제 무대 사이에서 이제 대북 제재라는 것은 이렇게 협정으로 다 맺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뉴클리어 파워라는 이야기를 또 하면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만큼 노력했다는 것만으로 해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한 것이죠. 저는 또 이렇게 또 보는 측면이 있고 굉장히 본인이 어떤 피스메이커로서 뭔가 역할을 하고 있다. 전 세계 유일 분단국 이 한반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션을 취하는 것만으로 해도 뭔가 트럼프는 얻는 것은 또 얻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짚어봐야 할 것이 이 오늘 오전에 이제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라고 발표를 한 것이 북한 측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숨겼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에이팍 기간 중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외교
이벤트에 누가 될까봐 정부가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한 것이라는 건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의도적인 거죠.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에이펙을 성공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내야지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갤럽 빼고는요, 상당히 많은 여론조사 업체에서 일관적으로 나온 결과가 뭐냐면 50대 초반이거나 40대 말, 거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갤럽만 지금 53, 4%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갤럽만 좀 의아하다라는 생각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의 50 언더가 곧 내일 모레다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에이펙 성공을 위해서,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지금, 그리고 또 국정감사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 논란 너무 많았죠. 그리고 추미애 위원장을 뛰어넘는 추미애 위원장을 보수의 할머니로 만들어버리고 새로운 보수의 어머니가 등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추미애 위원장이죠. 그래서 최민희 죄송합니다. 최민희 위원장이죠. 뭐 보수의 이모도 있고 보수의 삼촌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그래서 최민희 등장까지 해서 지금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지지율 반등을 위한 그런 이제 욕심 속에서 목숨을 걸고 기필코 에이펙을 이제 성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좀 넘어와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노벨 평화상을 위해서 이 대북 제재 해제를 협상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한국 안보를 희생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뉴클리어 파워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섬뜩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할이 지금 너무나 중요하겠다. 북한은 북한대로 통미봉남해가지고 양자 그냥 미국과만 대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 북한은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노벨 평화상이라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보고 이 대북 제재를 협상의 카드로 쓰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카드가 하나도 없다. 네, 결국 이 에이펙 정상회담을 우리가 지금 경주에서 개최하고 있지만 결국 장소만 빌려주는 코리아 패싱이 정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제 좀 되게 위기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재명 정권이 이제 북한과 트럼프 사이에서의 분명한 무슨 역할, 삼자라도 해야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이런, 그래서 터닝 포인트, 외교 전략, 안보에 대한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는 기회로 삼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앞으로 안보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험할 것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도 지금 말도 못하고 있고, 뭐 정청래 대표는 무정쟁 기간으로 뭐 하자, 뭐 이런 지금 입틀막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에이펙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지금 큰일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지금 이렇게 아뜨고 하고 있는 상황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코리아 패싱으로 그냥 이 에이펙이 끝나버리지 않도록 정말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면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북한이 말하는 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린다, 이게 정확히 어떤 뜻으로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핵 보유국 인정이 왜 중요하냐. 핵 보유국임을 인정받잖아요. 그럼 현재 보유한 핵은 그대로 인정받는 겁니다. 이거는 감축하거나 이걸 없애거나 뭐 해체하거나 이런 거 해당이 안 돼요. 앞으로 만드는 핵 무기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를 받고 감시를 받고 모니터를 받습니다. 상호 견제 속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 개발 능력은 1년에 5-6발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적어도 100발 정도가 개발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적게 보면 이제 한 50발 정도가 개발됐을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50발에서 100발 정도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해달라. 적어도 이거는 내가 뺏기지 않고 앞으로 추가로 만든 거에 대해서는 내가 너네들 견제받는 거 인정하겠다라는 그 욕심이 큰 거죠. 그 욕심이 큰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이 얘기를 왜 자꾸 꺼내냐면은 아까 방금 말한 뉴클리어 파워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를 김정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정식 명칭이 뭐랬습니까?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그랬잖아요. 뉴클리어 스테이트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바보가 아니니까 핵 보유국을 자기 혼자 사실상 인정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핵 보유국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은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핵 보유국을 불러달라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세게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만약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좀 성사가 된다면 이 지난 2019년 판문점 회동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또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비핵화까지는 사실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는 2019년 같은 그런 깜짝 이벤트도 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두 사람의 깜짝 이벤트 만남이 성사된다고 해도 비핵화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왜냐하면 이 국제 무대 사회에서 신냉전 그 패권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약간 소강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 패권 전쟁이 그냥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예민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진영 간에 서로 그 동맹을 굉장히 공고히 하고 내 편과 아닌 편을 좀 확실하게 가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속내가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그들이 원하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에선 사실 큰 관심은 저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러니까 오로지 그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노벨 평화상에 대한 국제 무대사에서의 어떤 이미지가 트럼프가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북미의 만남이 성사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아직 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겠죠. 다만 분명한 건 이 만남이 우리 안보와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저희 그 한방을 끝까지 쫓겠습니다.